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편리함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마차는 자동차가 되고 자전거는 모터사이클이 되었죠. 그중 3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바이크가 있을까요? 그런 바이크가 있습니다. 속칭 우주 명차라 불리우는 이 차량, 오늘 소개시켜드릴 R1200GS입니다. 자, 오프로드 구간에 도착하였고요. 오프로드는 어떤 느낌을 보여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의 경우는 엔드류 모드로 변경을 해놨고요. 서스펜션의 감쇄력은 소프트하게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자. 오프로드는 진짜 처음이라 좀 조심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바이크가 좋아도 운전자가 하자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정도는 뭐 그냥 스무스하게 가네요.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느낌을 지금 바이크가 저에게 전달해 주는데 전혀 부담이 없다는 게 이 바이크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오토라이트 시스템의 경우에는 굉장히 시야성이 밝고, 이래갖고 BMW 바이크가 인기가 많은 게 아닌가. 오, 자갈이 좀 많네요. 자갈에서 항상 오프로드 바이크들이 그냥 아무런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획 하고 넘어지더라고요. 조금 조심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로이고요. 이 다음에는 저기는 이제 집이 있으니까 제가 저쪽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차량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와, 씨, 깜짝아, 씨.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이 꽤 어두워졌네요. 더군다나 산이라 그런지 더 어두운 것 같습니다. 얼른 가보도록 할게요. 오우, 야우. 이 자갈이 너무 많아. 진짜 자갈을 조심해야 돼. 엔드로 모드로 놓으니까 초반 엑셀 반응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이게 초반에 막 팍 튀어나간다기보다는 조금 더 스무스해졌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런 험난한 지형에서는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네요. 이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협소한 도로를 다니실 때 사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오프로드 구간을 나왔고요. 모드는 다시 다이나믹 모드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스펜션을 하드로 변경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제가 이 바이크 위에 잠깐 타보고 또 이렇게 리뷰하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제가 이 바이크를 타고 거의 한 1000km 넘게 주행을 하였습니다. 텐텀도 해보고요. 장거리도 가보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바이크 주행을 또 해보고 뭐 여러가지 주행 조건에서 다 주행을 해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행을 해본 결과 저에게는 다이나믹과 하드가 가장 최적화된 모드라고 저는 판단을 하여서 이렇게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요철의 느낌이 전혀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정도 방지턱은 그냥 뭐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VFS나 옛날에 타던 R1의 경우에는 차 부셔지는 느낌이 날 정도로 점프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차량에게는 이 정도의 도로 요철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GS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저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무래도 체구가 좀 키가 큰 편이고 팔다리가 길쭉길쭉해갖고 이건 자랑은 아닙니다. 그래갖고 그런지 저는 일제 바이크 중에 이런 투어러 모델들은 저와는 좀 잘 맞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이런 편한 포지션도 유럽 바이크가 저는 잘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처음에 이 바이크를 가져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야, 바이크가 이렇게 편해도 되는 건가. 그리고 언제든지 스로틀을 비틀면은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엔진의 폭발적인 성능입니다. 더군다나 페르레버 서스펜션 시스템과 리어의 샤프트 구동을 받쳐주는 페르레버 서스펜션 구조는 어떠한 지형을 가더라도 내가 최고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외곽진 도로를 제가 주행하고 있는데 GS와 함께 가서 그런지 전혀 부담감이 없고 오히려 재밌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를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도로에 오면 막 차를 언제 추월할까 이러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여유롭게 이제 뒤에서 좀 지켜보는 그런 여유를 오랜만에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R엔진 하면은 수평대양 2기통 일명 박스 엔진을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박스 엔진의 엔진 특성상 실린더가 상하가 아닌 좌우로 폭발함으로 인해서 바이크의 감성이라고 하는 특유의 고동감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바이크를 주행하는데 전혀 귀가 심심하지 않다는 것이 이 바이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드벤처 계열들의 바이크의 경우에는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사이드 박스와 탑 박스를 지원을 하게 되죠. 실제로 제가 이 사이드와 탑 박스가 있는 바이크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빌려서는 뭐 좀 많이 타봤지만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제가 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편할까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와,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이 헬멧을 그냥 탑박스에다 놓고 그냥 집으로 횡하니 들어갈 수 있고, 장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짐을 두고 다닐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장거리를 가거나 아니면 중간에 슈퍼를 들려갖고 무언가를 사야 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 수 있다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GS에서도 이제 등급이 분류가 되는데요. 일반적인 노멀 모델과 함께 더불어서 어드벤처 계열인 ADV, 우리는 흔히들 어드방이라고 하죠. ADV의 경우에는 이제 6데이즈라는 그 경기를 토대로 연료 탱크량을 증가시켰고요. 우리나라에서 GS의 경우에는 어드방이 인기가 더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 이제 좀 큰 차량을 선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큰 차량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더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을 거라는 그런 심리적인 특징도 있다고 합니다. 전 책에서 읽어봤어요. 현재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이제 노멀 모델로 어드방 계열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모델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글쎄요, GS 하면은 이제 ADV를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데, 저는 아무래도 ADV보다는 노멀 모델이 조금 더 멋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취향, 캐치 아시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ADV를 타보시면 알겠지만 바이크가 진짜 큽니다. 더군다나 기름이 가득 들어있으면은 진짜 저 같은 벼루치들한테는 이 바이크가 약간 위협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게 가장 큽니다. 그 외에는 형상은 저는 이런 얄쌍한 게 조금 더 좋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자, 계기판을 보시면은 이제 RPM과 속도 계기판은 아날로그식 바늘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 외 인디게이터, 기어를 표시해주는 인디게이터나 전자장비들은 전부 다 디지털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시거잭 항구를 지원을 해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용 시거잭과는 전혀 다른 사이즈의 시거잭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트레이드 시거잭을 구매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러치 시스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량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와이어의 시스템보다는 유압식 시스템을 장착하게 되었고요. 브레이크 시스템의 경우에도 더블 디스크를 사용하고 스포크 휠이 앞뒤로 순정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브레이킹 능력과 휠의 강성을 볼 수 있고요. 스포크 휠을 장착한 바이크를 제가 처음 타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타보거든요. 스포크 휠을 타니까 딴 건 다 솔직히 모르겠는데,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좀 알기 어렵겠죠. 그리고 오프로드를 하지도 않으니까 온로드에서만 또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어렵겠죠. 딱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리뷰하려고 세차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휠 닦다가 제가 한 5분 닦았나, 진짜 이거 답이 안 나왔고 중간에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스포크 휠에 순정으로 장착되어 있는 바이크를 유지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진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러한 어드벤처 계열 특성상 바이크의 운동 성능이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바이크는 전혀 다릅니다. 스포츠 바이크에 비해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텔레레버와 페레레버 서스펜션 시스템은 극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덩치에 이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지 생각지도 못한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이러한 육중한 몸매를 갖고 있는 투어러 계열의 바이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좋아하기보다는 연배가 있으신 선배 라이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결혼 생활을 하신 후에 와이프나 아니면 여자친구와 단둘이 떠나는 여행은 모든 모터사이클을 운용하시는 라이더의 로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 바이크를 텐텀하고 속초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고속으로도 타보고 저속으로도 타봤는데 전혀 125마력이라는 수치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600rpm에서 터져나오는 토크는 그 어떤 라이더분들이 이 바이크 위에 앉더라도 만족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순정백인데도 팝콘이 터지네. 자, 그럼 오늘 시승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승기가 이제 R1200GS 순행식 모델을 중고로 구매를 희망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고프로 떨어질 뻔했네. 와, 뒤진다, 뒤져. 와, 어떻게 잡았냐. 야, 기어 좀 내리자. 어떻게 했누. 존나 멋있네. 야.